안목 기억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기반. 내가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반복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생각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 분량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영어를 제가 미국에서 익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왜 내가 그냥 No Korean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영어가 영어로 좀 이해가 되고 들리고 영어로 그냥 영어로 이해가 되고 영어로 말을 하고 이게 왜 이게 되지? 이거 잘 몰랐어요. 이유는 몰랐죠. 그냥 내 룸메이트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스페니쉬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그냥 No Korean을 그냥 했어요. 근데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운동이나 뭐 수영이나 피아노나 뭐 자전거 같은 거 한 번 배워놓으면은 몸이 체득을 해서 체화가 되어서 그냥 자유자재로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시간이 지나서도 그냥 편안하게 나온다. 영어는 언어인데 언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예, 공부하는 힘. 저 진짜 정말 소름이 돋았던 게 내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뭐 운동이라든가 피아노 뭐 수영 이렇게 체득하는 그걸 바로 안목 기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안목 기억과 외현 기억이 있어요. 안목 기억이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제 그다음부터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외현 기억은 바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주입식 교육 대표적으로 방금 막 외워서 단어씩 막 보고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그게 이제 외현 기억.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게 이제 외현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게 별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느낌. 그게 바로 외현 기억을 위한 주입식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이거를 주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목 기억, 이 방향으로 했으면은 좀 더 남는 게 많은 거죠. 그럼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나 뭐 자전거, 피아노 이런 것들은 그냥 체득이 되는 거 이해가 된다. 그리고 영어도 한 면에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말하는 걸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안목 기억으로 되는 거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외현 기억,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고 하는 게 당연히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체득이 되는 것, 체화가 되는 그러한 기억이 사고력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 이해가 잘 안 되실 안 되시죠? 제가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잘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안목 기억 방향으로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입 기반의 학습을 하고 질문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안목 기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높아져서 암묵적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학습을 중학교까지만이라도 하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예요. 잠수의 영어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죠. 뭐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뭐 자전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목 기억으로 가는 안목 기억을 위한 방법은 사실은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외현 기억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크게 반복하지 않고도 빨리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빨리 얻은 것만큼 빨리 잊어버리죠. 근데 힘들게 오랫동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 안목 기억은 거의 무한대래요. 안목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서 계속 있는 게. 근데 이제 외형 기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대요. 이해되시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를 들어 전화번호 같은 거 암기하는 거 7자리까지가 인간이 잘 암기할 수 있는 최대치래요. 이게 정말 장기 기억으로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목 기억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 기반. 내가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보고 또 보고 반복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생각을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 분량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봐봐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떻게 반복을 많이 하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실 좋은 방법들이 이거예요. 뭐 질문 많이 하고, 질문하고, 토론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책 읽기. 그리고 실제로 해보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 정말 암묵 기억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암묵적 지혜를 낳는 거예요.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과 창의력.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중학생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외형 기억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수나 영어를 되게 수년을 했어. 그래서 아이의 영어 실력이 꽤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함께 하면은 좋아요. 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형 기억도 어느 정도 갖다 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기본기, 이 말씀처럼 이분 이제 성장하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장 과정을 즐길 때 사실은 몰입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도 나와요. 그런데 결과에 집착해서 당장의 성적에 집착을 하고 여기에 나와야 된다 하면은 사실 몰입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암묵적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력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급해서, 불안해서,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면 당장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물론 예를 들어 뭐 특목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중학교까지는 이 암묵적 지혜, 그러니까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이러한 학습을 하는데 메인으로 하되, 이제 외형 기억,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2, 3주만 그때는 그냥 포기하고 암묵적 기억 포기. 포기를 하고 좀 이제 막 날라날라날라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1년에 뭐 어쨌든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학기에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번, 그러니까 2, 3주 그때만 하고, 나머지에는 또 특히 방학에는, 정말 방학에는 이런 암묵 기억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짜 너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암묵 기억이 이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암묵 기억은 무의식 상태로 기억하는 거예요. 피아노 같은 경우도 정말 암묵 기억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은 손가락이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요. 뭐 자전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그렇잖아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설명은 할 수 없어. 내가 왜 이걸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떤 방식으로 왜 내가 이걸 이대로 할 수가 있는지 설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묵 기억이에요. 이렇게 언어를 진짜 해야 돼요, 영어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영어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그렇구나. 수학 이런 다른 이제 공부하는 것도 이런 방식인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끝까지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암묵 기억을 발현시켜 주는 거죠. 이게 그 최승필 님의 책 이제 숙련된 독서가가 사실은 이렇게 암묵 기억에 의해서 암묵적 지혜로 가는 이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책을 읽을 때 정말 숙련된 독서가는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어떤 관념이라든가 내 느낌이라든가 내 의지, 뭐 어떤 감정 같은 거를 같이 융합을 해서, 그래서 새롭게 이해를 해요. 새롭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추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내용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 때문에 이게 장기 기억으로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 지혜가 이끌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굉장히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속에 길이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거는 정말 일확천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 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고,
또 같이 이제 토론하는 거. 토론은 뭐 거창할 거 없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아이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중학교까지는 정말 이걸 메인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가서는 네, 아직 고등학교를 안 가서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그때 또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여기 책에서 나오던데 핀란드나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는 교사가 뭐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교사가 그냥 당연히 석사, 박사까지 하고 해야 교사가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약간 대학 교육까지는 약간 주입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대학원 석사, 박사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해서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사고력과 창의력과 또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석사, 박사가. 근데 그 대학원 교육을 받은 사람만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면에서 참 좋겠다. 예, 어차피 금방 잊어버리고 말 외형 기억을 테스트하는 이런 시험을 위주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아이들은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안 들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책을 보고 또 우리 남편 과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되겠구나.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정말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이 책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되게 생각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는 집중을 해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죠. 도둑맞은 집중력.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앞에 요만큼 요 정도밖에 안 읽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의 목적 그리고 자기 개발의 어떤 목표점은 결국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 제가 이거 황노문 교수님 책에서 이 많은 책들 중에 한 권에서 추천을 해서 샀는데 제목이 압족형 인간. 이게 뭐냐면은 그 생각하는 뇌가 이제 생각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진 뇌가 바로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앞쪽뇌예요. 그래서 이제 압족형 인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앞쪽뇌가 발달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뒤쪽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다 뒤쪽뇌가 발달되어 있고 앞쪽뇌는 아직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것 같으니까 교육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우리 엄마의 자기 개발도 그렇고 이 목표점 지향해야 할 게 뭐냐면은 결국은 전두엽을 더 발달을 시키는 방법. 발달을 시키는 거. 그리고 그게 결국 이제 앞쪽뇌죠. 앞쪽뇌형 인간을 만드는 거. 그런 인간은 시대가 뭐 어떤 시대든 간에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나의 행복한 삶을 사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형 기억에 메인을 둔 그러한 학습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까지는 정말 안목 기억, 안목적 지혜를 발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 사고력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이 길러져서 정말 압족형 인간 리더 이 시대의 인재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